중년의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가미당의 공부는 중년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중년에도 공부하고 싶은 청년이 가미당의 중년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중년들의 샘샘 정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묵묵히 인사만 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햄버리저보통에 모셔온 세 번째 손님이시고요. 자기소개를 한번 카메라를 보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가미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현숙입니다. 가미당에서 지금 한 몇 년 정도 공부하고 계시죠? 2014년부터니까 원래 2022년으로 딱 만 9년째예요. 꽤 오래됐네요. 네, 9년이죠. 저도 9년까지 다니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신데 엄마가 여기를 9년 동안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 2014년도에 이 가미당이랑은 어떻게 만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가미당은 있는 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고미수 선생님도 계신 줄 전혀 몰랐고, 보통 조금은 아시던데. 보통은 아는데 저는 전혀 몰랐고, 인문학 책에 1도 관심 없었고, 그때 제가 주로 이렇게 관심 있었던 쪽은 명상이라든가 뭐 다른 분야들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때 인연 맺었던 어떤 선생님이 고미수 선생님의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추천인에 의해서 읽지 않을 수 없는 책. 추천 받으면은 이제 읽어야만 하는 그런 책 있잖아요. 추천 받아서 집에 놔둘 수도 있는데 읽지 않을 수 없는 책. 그래서 추천인을 봐서 억지로 읽는 책으로서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를 처음 읽었죠. 정말 인문학 책 이런 책들과 낯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책을 다 읽어내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책을 아마 잡고 2박 3일? 한 3일인가 4일 동안 정말 몰입해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그 연한 박지원이 거실에서 막 똘똘똘 웃는 것 같고 그런 착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한테 크게 관심이 쏟아지더라고. 대체 이게 뭐지? 이 책이 뭐지? 하면서 읽은 다음에 여운이 남아가지고 책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제일 뒤에 작가 소개가 있고 고미숙 돼 있고 그분이 이제 이력을 딱 보는데 가미당이란 게 있더라고요. 가미당이 뭐지? 하고 인터넷에서 쳐봤더니만 홈피가 나온 거죠. 소재지를 봤는데 서울인 거야. 서울이면 안 되겠다. 근데 뭔지 몰라도 그 책으로 인해서 뭔가가 인연장이 딱 열린 듯한 느낌인데 너무 서울인 거지. 지역이 창원이니까 창원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실망을 하면서 있었어요. 홈피만 매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이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남편이랑 공부하러 가고 싶다라고 의논을 했지. 거기가 어떤 단체냐 뭐 하는 데냐 묻더니만 뭐 주역도 하고 뭐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전혀 고미수 선생님도 모르고 이 책도 이 공간도 모르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사이비 집단인가? 사이비 집단인가? 대체 마누라가 어떤 책 하나를 보고 뭔가 홀려서 지금 간다는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까 했는데 그때 내가 막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고는 싶어. 근데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서울까지 가는 거 석사, 박사를 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공부하고 싶어. 그때 우리 아들이 고2인가? 얘를 놔두고 나는 공부하러 가겠다. 이 말이 사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울음을 막 터뜨렸는데 남편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좀 생각해보자 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한 며칠 지나는 동안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가 되는 것 같이 비련의 여주인공.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왜 안 되지? 하고 따져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없더라고. 뭐 기차도 창원중앙역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새벽 기차가 막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이렇게 따져봤더니만 이 정도의 것은 감당할 수 있었고,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남편도 어느 날 그러면 공부해봐라 얘기를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서울까지니까 한 몇 개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말겠지. 설마 9년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허락을 한 거지. 약간 그 드라마에서 이제 남주랑 여주랑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이 시어머니께서 그래 냅두면 알아서 헤어지겠지 그치. 싶었는데 평생토록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원하니까 냅두면 한 3, 4개월 다니다가 지풀에 그냥 꺾어서 그만하겠지 했는데 9년을 다니니까. 요번에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같이 다니던 선생님들한테 이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 나보고 그 공부하는 데가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냐 이러는 거야. 근데 지역적으로 너무 멀다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 이유라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미국 플로라도 주 밖에서 가르치는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는 모든 생활을 다 1년에 2주 동안 그 플로라도 주에 가는 것에 맞춰서 그 공부를 배우는데,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데 무슨 문제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기차 있어, 돈 돼, 시간 돼, 뭐가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던 차에 이제 남편이 또 한번 가보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그 책이 운명을 열었다는 느낌? 그래서 이유가 설명이 안 돼. 그때는 정말 감이당이 뭐 하는 데인 줄 몰랐거든. 글쓰는 데인 줄도 몰랐고 뭐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 친구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자랑 20년 이상을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걸 저렇게 간절하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저거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뭐라고 사는지 몰랐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 엄마? 장선? 장현수쌤이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나 연하민이랑 사랑에 빠졌어 하면서 내가 그랬어? 남편한테도 여보 나는 이제 연하민이랑 사랑에 빠졌어, 내가 한 남자를 따로 사랑한다고 해도 나 뭐라고 말을 하지 마 하면서. 아 맞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나 연함을 사랑해. 나 연함 사랑해. 이제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막 그랬던 것 같아.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괜찮잖아. 맞아. 어차피 죽은 사람이 안심해 이러면서. 그때가 그때구나. 그때가 그때. 연함과 격렬하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그래서 시작했다. 그렇게 한번 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생각했던 것처럼 3, 4개월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9년 동안 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가미당의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하나로 되라 하면은 그 하나로 될 수가 없고, 그 무렵부터 공부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그냥 여기서 매번 올 때마다 체험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처음에 아침 새벽에 기차를 타고 올 때는 너무 싫거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갈 길을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야. 그래서 너무 싫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랑 토론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차에서 운 적이 굉장히 많아. 너무 기뻐서.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구나. 이제 내가 누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을 좀 알게 된 느낌? 그동안은 그냥 산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다가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좀 알고 나를 아는 느낌? 그 공부의 기쁨이 너무 커서 내려올 때는 정말 이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그게 그냥 일주일 또 가는 거야. 한 5일, 6일 가다가 7일 때 되면 또 서울 갈 길 생각하면 너무 아득하지. 그럼 또 갔다가 또 그런 충만함이 느끼고 내려오고, 이 세월이 몇 달이 지나면 공부가 사람한테 주는 그 어떤 충만함, 이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구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포기하는 것은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건데 선택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이제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9년까지 온 것 같아.
그럼 처음에는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대중지성이었나요? 수요 대중지성이라고 창원에서 서울에 하루 만에 다녀가야 되니까 몇 시간짜리는 그렇고 1년으로 하면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는데 수요일이 날짜가 걸려서 그런지 잘 몰라. 하여튼 수요 대중지성을 처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영빨로 선택한 게 꽤 많네요. 근데 아마 책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가미당도 약간 이게 영빨로 이렇게 딱 가고 수강도 이렇게 영빨로. 근데 내가 사주를 공부해보니까 병화가 그렇더라고. 병화가 자기가 꽂혀온 거면 앞뒤 논리 잘 따지지 않고 저거 하고 확 밀고 나가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또 약간 도취돼서 맞아요. 그때 그 병화의 기운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 옆 동네 경화쌤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화쌤이랑 얘기하면 잘 통해. 맞아 말 안 해도 탁탁 아는. 창원에서 매주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오갔던 거죠? 왕복으로 몇 시간 정도 걸리죠? 왕복은 모르겠고 일단 집에서 나서서 가미당까지 오는데 5시간에서 5시간 반. 대중지성이 보통 한 9시나 10시쯤 시작하니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 돌아갈 때도 기차 타고 저녁에 도착하면 12시, 집에 가면 1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9년 동안 반복을 한 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처음에 그때 고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래 멀리서 오는 사람은 멀리서 오는 것이 자기 업장을 뚫고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비용, 거리, 우리는 멀다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선택해서 오는 출발부터 가미당까지 도착하는 그것은 자기 업장을 뚫고 오는 거래. 우리는 프라이팬을 오른손으로 쥐다가 왼손으로 쥐는 것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하나의 행위를 바꾸는데도 온 우주가 같이 작용을 한다고. 그 업장이 작용한다고. 하물며 그 긴 길을 오는 사람들은 그 업장을 뚫고 오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멀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 나의 그 공부의 습을 기르기 위한 그런 과정? 근데 물론 구체적으로 그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 뭔가의 업장을 뚫고 새로운 업장으로 가는 그 과정에 나는 긴 시간과 긴 거리가 필요했던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행히 집에서 30분, 40분 거리겠지만 나한테는 집에서 5시간의 거리가 필요했던 거지, 시간이. 어떤 느낌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와서 나는 이제 처음에는 서울 나들이 오는 느낌이고 그냥 재밌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수업 듣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1학년 수요 대중지성 첫 해 때 책은 집에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계속 다닐 생각이 없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도서관에서 빌렸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친구들이랑 또 만나는 것도 재밌었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공부보다는 그 오는 것 자체에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한 2년 정도 오고 가고 와서 앉아있고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 아니 도대체 차비를 그렇게 들이고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이 장소에 앉아서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지. 그 시간을 뚫고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나한테는 큰 공부로 인연이 주어졌던 것 같아. 물론 공부 재미는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너무 재밌다. 나는 정말 이런 걸 처음 들었네. 이런 식의 재미는 있었지만 내가 진짜 공부하는 그 재미는 한 3년? 4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아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한 거지. 그전에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공부 시작할 때 첫 2, 3년은 이제 앉아있는 그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앉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한 3, 4년 됐다 하면 뭘 배웠냐 뭐 얘기하라는데 사실 나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모든 게 다 이제 새롭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내 안은 충만했지만 사람들한테 입도 뻥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인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도대체 서울까지 매주 간다는데 뭘 배웠냐라고 묻는데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해. 석사 주냐? 박사 주냐? 아니? 뭐 이러면은 또 뭘 배웠냐? 그러면 또 말을 잘 못해. 나중에는 묻지를 않더라고. 이제 물어보면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도 안 물어. 다음 질문인데요. 가미당에서 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떤 분야인가요? 지금은 이제 명리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동의보감, 완역본 읽기 세미나를 하고 있고 보살대기 세미나라고 해서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 쪽 그리고 또 초기 경전 쪽도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쪽은 유식이라고 대승불교의 한 학파 하나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유식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지.
유식으로 글도 쓰지 않으셨어요? 한 2년 전인가 이제 불교를 가미당 오기 전에도 관심은 가졌지만 내가 주로 가졌던 관심은 약간 선불교랑 그리고 명상 쪽이었기 때문에 불교 이론을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었어. 처음에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니까 뭐 니체도 공부해보고 서유기 뭐 온갖 것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다시 불교로 돌아오더라고. 이 불교는 교학 쪽 참 새롭더라고. 아 그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짚어가면서 알게 되는. 그러다가 정화 스님의 유식책을 읽었는데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거라든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한번 공부해자 급도 없이 달려든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론을 거의 잘 모르는데 아 이거야 하고 근데 또 병화 연발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그냥 꽂혀 이거야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뭘 알고 싶다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 양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또 글을 쓰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글 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면서 글을 써가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또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모르면 글을 써보라는 게 그때 이해가 됐지. 내가 알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공부를 굉장히 더 깊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MBQ에 한 1년 반 정도 연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 지금 그 글들을 볼 수가 없지. 아 창피해. 그렇지만 그때는 어쨌든 간에 2주에 한 번씩 쓰기로 하는 약속은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쓰자 하는 마음으로 썼지. 지금 명리 스쿨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명리 쪽에는 어떻게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가미당 오기 전에 어쩌다가 역수론에 한번 가게 돼서 아 명리가 참 신기하더라고. 전혀 모르는데 사람에 대해서 가장 주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건 뭔가 있다. 나 혼자 이제 책을 읽고 이런 상태였는데 나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가미당에 와보니까 명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로는 안 됐던 기억이 나서 이걸 듣고 싶더라고. 장금쌤 수업하는 거 내가 들어가서 듣고 도담쌤 수업 들어가서 듣고 듣다 보니까 거기서 조장하게 되고 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곰쌤이 그러면 너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해보라 이렇게 해서 또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명리는 인연이 되었지. 그 명리를 하다 보면은 본인 사주도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친구들 사주도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그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내 것도 보고 뭐 친구도 보고 아이들 것도 보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 아 사람들의 욕망은 다 비슷하구나. 이 얘기를 지금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빨리 얘기해줘 내가 잘 된다는 거. 빨리 얘기해줘 내가 합격한다는 거. 빨리 얘기해줘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 그쪽으로 계속 모든 욕망이 맞춰져 있구나를 명리를 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 실제로 이것이 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욕망을 가지는가를 자세히 알려고 나랑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달라고 나랑 상담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상담을 몇 번 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랑 명리를 연결해서 하는 거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명리로 얘기해 주는 것을 하나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가미당에서 명리를 기륭화복을 맞추는 쪽으로가 아니라 욕망에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그 욕망의 모양새를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순환하는 쪽으로 쓸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명리가 아주 탁월한 툴이긴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바뀌지 않은 한은 그 명리도 다 자기의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하니까 그걸로서 명리는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 명리로 상담 처음엔 재밌어서 좀 하다가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라. 궁금하면 공부하세요. 명리만 공부하지 말고 인문학이나 철학, 역사를 같이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명리만 공부하면 결국 내 욕망을 가진 채로 명리를 가지고 내 욕망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그냥 역수론에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문을 가진 채로 명리를 접근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시공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결국 내 욕망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명리 플러스 인문학, 철학, 역사 이런 걸 다 같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명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리는 약간의 공부를 하게 하는 진입록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명리 스쿨 담임을 맡게 되면서
아, 명리의 그 깊은 또 다른 이론들 또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 당신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전희 선생님한테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돈복이라던가 일복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약간 재성이잖아요. 난 재성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하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걸 말해. 나 돈 많이 번다고 말해줘. 돈 많이 번다고 말해줘.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려고도 안 하고 난 돈 없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런 생식을 상담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저 이제 안 그러죠? 그렇지. 저 이제 좀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창원에서 창의지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창의지라는 공간이 지금 어떤 곳이죠? 내가 서울에서 올라왔다가 공부를 하고 내려가는 과정이 한 1년, 2년 되니까 공부를 끝내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3시간 타고 내려오는 이 과정이 너무나 충만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창원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쓸쓸함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없는 기존에 내랑 친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다 도망을 가니까 그 없는 것에 대한 쓸쓸함이 있더라고. 아, 지방에서도 친구를 갖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살짝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공부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 아직 책 읽는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친구를 모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 하고 있는 차였는데 3년째였는가?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왔어. 진주에 사시는 분이라고. 가미당 에세이로 나를 알게 됐고 가빈하게 전화해서 내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왜 전화하셨냐 했더니만 창원에서 서울까지 3년을 다녔으면 여기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하셔야 되지 않냐. 나보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뭐라고? 왜 안 하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황당해서 아, 내 생각은 있는데 제가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언제 더 갖춰서 할 거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아, 뭐야 이러고는 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안 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같이 하는 걸 해야겠다 이러던 차에 마침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낮 시간에 공간이 많이 빈다고 나보고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세미나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책으로 해서 창원에서도 세미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주역 세미나. 4년 반쯤 됐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역 세미나를 이제 연다고 했는데 연락이 온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와야 오는 거잖아. 세미나 하는 날 아침 10시 5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근데 10시 5분 전에 한 분 오고 딱 10시에 한 분 오고 10시 지나서 2분이 더 왔나? 4분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게 문을 들어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 지금은 이제 화요일 오전에 뭐 초일류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초기 경전이랑 인류학 책이랑 또 화요일 오후에는 주역하고 수요일 오전에는 초짜들의 명리학이라고 해서 명리학 같이 세미나하고 같이 하던 쌤들이 또 자기 세미나를 여니까 분위기가 또 엄청 달라지더라고.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다르대. 아, 이렇게 하는구나를 요즘은 조금씩 실감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벌써 마지막이야? 아니요, 마지막이야. 창의지 마지막으로 창의지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의지 홍보? 네. 주변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미당 공부가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창원에도 그런 세미나를 하고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망설이지 말고 접속해 주세요. 네.